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채권 전문가 100명 중 99명이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행 3.5%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투협은 물가 오름세가 완연히 둔화하며 긴축 완화 조건이 점차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신중론이 재확인돼 7월 금통위에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가에서 HK이노엔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의료 파업에도 불구하고 K캡의 원해 처방 및 수행 매출과 기술 수출에 따른 기술료 수령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17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 상대인 프랑스보다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플라스틱보다 표면이 매끄러워 초미세 선폭 반도체 패키징 구현에 적합합니다. 아직 상용화 전 개발 단계지만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시장에 이목이 쏠리는 만큼 종목 선별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프랑스 총선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예상치를 완벽하게 뒤집는 모습이었는데요. 극우 연합 143석을 차지하면서 3당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 168석을 차지하면서 2당, 그리고 1당은 바로 좌파 연합이 됐습니다. 182석을 차지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1차 투표 결과에 있어서 극우 연합은 1당이었습니다. 그런데 3당까지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극우 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재정 적자 우려감을 키운 바가 있었는데 다행히 3당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면서 우려가 조금 불식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1당이 된 좌파 연합 역시도 상당히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예고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고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딱 한눈에 봐도 아시는 것처럼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당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 구성 그리고 의회 운영 과정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경제 불확실성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총선 결과 당연히 우리 시장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고 원전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더 많이 미쳤으니까요. 잠시 후에 종목 흐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켠 채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그리고 TSMC 훈풍을 그대로 받으면서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최근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부를 켜냈지만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 3%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국 판매 법인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렸다라는 혐의로 피소됐다라는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이 기관은 외국인과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락 전환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60선이 깨져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어제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6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장 초반은 매수세를 펼쳤지만 지금 현재는 매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HLB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섹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이슈 계속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30조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체코 원전 수주 오는 17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원래는 3파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조건 미달로 연초에 빠지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국가 중에 어떤 곳에서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지 제가 이렇게 5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과거 이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두 국가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있어서 수주 경쟁을 한 이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당연히 졌겠죠. 이런 이력이 있고 그리고 또 원자로 모델에 있어서도 이번 프랑스 EDF는 EPR 1200을 내놨거든요. 이 제안에서 EPR 1200을 내놨는데 지금 이것이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APR 1400의 파생 모델을 내놨는데 APR 1400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당시에 공급을 했던 모델입니다. 여기에 파생 모델 APR 1000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APR 1000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력 사업자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소식이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안보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EDF는 지금 현재 러시아 로사톰,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기업이거든요. 이 로사톰과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코가 이 러시아를 계속해서 거리두기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점은 우크라이나를 전쟁 발발시킨 이후였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그 연장선으로 체코가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이번 건에 있어서 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이 입찰 경쟁을 배제시켰다라는 것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정치 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당을 차지하게 됐던 이 좌파 연합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는 쪽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쪽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또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국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부 정치 쪽에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럽 시장은 사실상 이 프랑스 쪽에서는 안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럽은 당연히 체코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오는 3월, 그러니까 지난번 3월 같은 경우에는 체코를 포함한 EU 12개국이 공동 성명을 함께 내고 동맹을 강화했다라는 이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견고하다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국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는 이슈가 있죠. 여기에서 체코 정상과 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외부 정치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해줘서 또 정상회담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17일 이 발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종목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전기업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서정기전 역시도 장중에 29%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10%대로 내려앉았는데 지금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서정기전 원자력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인증받은 Q클래스를 받았다라는 거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여기서 시황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점을 다시 또 경신한 이후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장중에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연중 최고점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가 작용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기관이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혼조 양상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펴봐도 알 수 있고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봐도 혼조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감까지는 어떻게 분위기가 변할지 저희 방송 통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시장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전력 설비 섹터에서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AI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인데 자, 그 안에서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2분기 실적 호조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LS 일렉트릭은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2분기 지금 실적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2분기 실적도 비교적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1,200억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889억으로 작년 대비 한 15% 정도 감소를 보이는데 이거는 LS 일렉트릭보다 이제 자회사의 실적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좀 감소된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대신 이제 LS 일렉트릭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그런 실적은 상당히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실적에 대한 이제 호조세가 계속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 또 AI 관련돼서 요즘에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AI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보다는 기존의 노후된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는 수요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보급 확대로 인해서 관련된 변압기나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의 수요 확대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 LS 일렉트릭은 지금 부산 공장을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이제 증설이 완료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내년도에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8월 달에 MSCI 한국 지수가 이제 재편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일단 편입 그런 이슈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지수에 편입될 때까지 상승 기조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같은 종목을 정 이사님께서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는 관점이 살짝 다르신 것 같은 게 원전과 관련해서 좀 엮어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건 이제 임순재 대표님 말씀하신 거 네. 같은 맥락이고요.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원전 이슈 어제부터 계속 원전 이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근데 신규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얘기지만 거기에 전기를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프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전력 설비가 같은 맥락에서 일단은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한전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더 셉니다. 현재 더 그 주가림이 센 상황인데 일단 될 거라는 기대감도 좀 많이 고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원전 테마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또 따라가는 또 전력 설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 전력 설비가 원전 때문에 간 거라면은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단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떻게 또 이제 해석을 하냐가 좀 많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그 좀 전에도 그 실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지만은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둔화된 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쪽에 주목을 할 건가? 예상치보다 잘 나온 게 주목을 할 건가? 아니면 작년보다 안 좋아진 부분에 주목을 할 건가? 여기서 좀 갈림길이 좀 있다고 좀 봐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작년보다 안 좋은 부분에서 주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력 설비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빠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 들어와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상반기에 강했었던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전력 설비, 물론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계속 신고가 가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 논외로 하고 업종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좀 쉬어가게 되면서 지난주 주중 내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이라든지 이거는 꼭 밸류겠죠. 밸류라든지 쪽과 연관된 밸류 쪽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 주도주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좀 시장이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화장품도 그렇고 전력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 지수는 그렇게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다시 밸류 쪽이라든지 바이오 쪽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기존에 조정받고 있는 주도주 쪽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뭐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력 설비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장과 엮여 있는 오늘은 한전산업에서 상한가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대표님.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저희가 전력 설비에 원전까지 더해진 쪽을 바라보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일단 뭐 원전이 뭐 다음 주 정도에 지금 뭐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뭐 소식이 돌면서 원전 건축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있습니다. 근데 뭐 수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전주의 이제 시비가 갈려지겠죠. 뭐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원전 수주가 된다라고 해서 뭐 지금 우선 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제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컨소시엄에 지금 참여하는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전 뭐 KPS나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대우건설 정도가 지금 컨소시엄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그거와 연관되는 그런 뭐 다시 이제 하청을 받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면 과연 이제 이렇게 뭐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주가 가능한 기업들, 컨소시엄에 있는 기업들이 윗꼬리를 좀 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수주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점이 좀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일단 수주 발표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는 일정 모멘텀 체크를 해보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유리기판 쪽에서도 상승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HB 테크놀로지의 급등 양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앱솔루시 방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장에서 살펴본 유리기판 전반이 화색을 띠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HB 테크놀로지가 더 끌어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이슈에 그러니까 뉴스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테마를 전체적으로 다 끈다라기보다는 HB 테크놀로지 쪽으로 말씀하신 거 좀 제한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방문했다는 것 때문에 앱솔루스를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뉴스가 나오고 이 종목이 반응을 한다는 걸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뉴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연유는 HB 테크놀로지가 앱솔루스 쪽으로 아시겠지만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CXL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뉴스에 좀 주목을 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정말 오랜만에 쉬었다가 7월달 들어서 조금씩 얘기가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뭐 상승 나고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마찬가지고 반도체 소비장치 분위기 좋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유리기판도 같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호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HB 테크놀로지가 반등이 나온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어쨌든 7월 달 들어와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큰 형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동네 마호형이 아니라 큰 형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분위기 조금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속에서 또 아래따라 내려가게 되면은 또 이슈, 뉴스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또 최태원 회장이 또 친히 또 에슬록스 공장에서 방문했다라는 점. 그럼 유리기판에 대해서 앞으로 최태원 회장이 여기 좀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제가 볼 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앱솔루스와 연관된 종목이 뭐가 있느냐 하다 보니까 HB 테크놀로지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 뭐 좀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뉴스에 따라서 HB 테크놀로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건데 다른 유리기판 주로 네네. 좀 순환매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순환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끌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오늘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볼 때는 차트 괜찮거든요. 지금 뭐 HB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4%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필옵틱스가 덜 오르는 같이 보이는데 지금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KC도 마찬가지고 YC캠 같은 경우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추가 하락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유리기판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호전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HB 테크놀로지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순차적으로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시 네오셈 예를 들게 되면은 어쨌든 최근에 네오셈이 뭐 HBM이 됐던 뭐 CXL이 됐던 이쪽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이제 엑스코리아 종목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리기판도 뭐 CXL 관련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CXL 관련주의 흐름에서 한번 유리기판주의 흐름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오테크닉스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오테크닉스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음봉 형성 중인데 그래도 4%대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HBM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추세도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이오테크닉스는 뭐 대표적으로 삼성향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납품을 퀄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디램이나 이제 낸드와 같은 레거시 제품의 생산 생산 가동률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이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이제 물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제 전공장 관련된 업체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좀 더 사용처가 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이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뭐 전체적으로 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 장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종목을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종목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리노그 공공업 같은 경우도 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여러 회사들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TC 본딩 관련된 그런 이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HK 이노웨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거래량도 꽤 많이 실리고 있고 10%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캡에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것도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7월달 들어가서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HK 이노웨인도 이런 반응이 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종목을 볼 때 이제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제일 하단의 종목, 그다음에 업종, 그리고 시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시장은 어차피 종목 장세니까 논외로 하고 어쨌든 뭐 7월달 들어가지고 바이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잖아요. 지금 뭐 삼성전 제약 같은 경우도 신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알테오 좀 쉬고 있지만은 알테오도 많이 달려왔었고. 그리고 뭐 ABL 바이오란지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HK 이노웨인도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바이오 내에서 뭐 실적이 종목이 뭐가 있나 여기 포커싱을 좀 하다 보니까 HK 이노웨인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실적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 새로운 게 아니고 리포트가 이미 5월달, 6월달 이미 나왔었어요. 이렇게 실적이 나올 거라고.
뭐 실적을 보게 되면 뭐 2분기 영업이익이 238억 정도 예상되면서 55%가량 좋아지고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0%까지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조금 전에 종목에 영향을 준 이슈는 제일 하단에 종목, 업종,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가 전체적 분위기가 괜찮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픽이 돼서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비만 치료제라는 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블루엠텍이라는 신상 관련주가 올라왔다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분위기가 안 나왔다라면은 과연 블루엠텍이 반등이 나왔을까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은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ADC, SC, 비만 치료제, 바이오시밀 규제 완화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LCK 이노엔 같은 경우는 그런 카테고리 쪽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HK 이노엔도 뭐 기술출이란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들이고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하자면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 실적 괜찮은 게 뭐가 있냐 어떤 게 있느냐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픽이 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KKB 인상 삼상이나 이런 것도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KK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삼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게 되면 또 내년 미국 진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쪽으로 기술출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연결고리도 HK 이노엔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연유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오늘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HK 이노엔 오늘 이후에 혹시라도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 진입을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또 다른 종목 퓨처캠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 상업화된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 상승률은 16%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상승 흐름은 좀 의미 있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전립선 이제 암 관련된 치료제 때문에 이슈 때문에 좀 올랐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그 이슈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가 치매 치료제인 이제 도나네맙에 대해서 이제 FDA 승인을 이제 취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도나네맙 같이 이렇게 이제 치매 치료제를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돼서 이제 뇌 영상 자료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뇌 영상 자료를 좀 더 이제 선명하게 잘 찍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영제의 이제 투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조영제를 투여한 그런 이제 뇌영상 장치, 그러니까 뇌영상 그 화면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된 치매 이제 진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치매 진단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치매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 조영제인 아비미드에 대한 국내 CMO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미미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뇌 영상 촬영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이제 조영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이제 이런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그런 이제 뇌 영상을 찍을 때 이 조영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규정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고요. 특히 바이오젠의 이제 치매 치료제인 이제 레카네막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식약처에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올 하반기에는 관련된 승인이 허가가 나면서 판매가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품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뇌영상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 관련된 분야의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퓨처캠 지금 주가가 선반영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신차 긴급 제동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2029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오늘 상신 브레이크가 두 자릿수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 흐름 앞으로도 좀 지속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테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서 카메라가 장착된다 이게 나왔을 때도 길게 가진 않았 제 기억으로는 길게 안 갔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블랙박스 장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물론 그 안에 틴커 같은 종목들이 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갔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승 브레이크가 오늘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은 주가가 오늘만 판단한 게 아니라 지속성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지속성 있게 간다라고 판단을 좀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좀 힘을 받고 탄력적으로 하려면은 지금 2차 전지나 이제 아니다 그 전기차나 자동차 쪽의 분위기가 좀 좋으면은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현대차, 기아가 뭐 상승 브레이크 발목 잡는 건 아니지만은 자동차가 7월달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좋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어쨌든 상승 브레이크도 자동차 관련주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테마가 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특징주 정도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LX 일렉트릭 죄송하지만은 당일날 지속성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듯이 상승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상승 브레이크의 오늘의 상승은 테마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브레이크와 관련된 이야기 미국 이슈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또 큰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도 가족 페달 블랙박스를 권고한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아직 뭐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네.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주식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뭐 페달 블랙박스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앞에 전면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말고 발을 밟는데 브레이크를 밟느냐 아니면 엑셀레이터를 밟느냐를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블랙박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급발진 논란들이 계속 좀 많아지니까 과연 급발진인지 아니면 이런 이제 오작동, 그러니까 잘못 이제 작동을 한 건지 그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장치로 이제 가속 페달 이제 블랙박스 도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현재 상황으로는 글로벌 어느 나라도 이걸 의무화한 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이제 권고 사항으로만 이제 만들고 이제 완성차 업체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돼서 이걸 의무화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난항이 좀 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블랙박스를 다루는 그런 이제 상황들은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블랙박스 관련주들이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뭐 연속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단기성,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블랙박스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뭐 파인 디지털이나 아니면 팅크웨어 정도를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 권고사항이다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아니면 이런 소비자들이 과연 많이 부착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와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 섹터 먼저 알아볼게요. 반도체 쪽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그전에 뭐 HBM이나 오늘 또 말했던 유리기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봤는데 네. 이제 전공정 쪽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그거는 삼성전자 덕분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주구장창 하이닉스만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이닉스만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HBM 후공정, 검사 장비 이쪽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간다라는 건 결국 HBM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뭐 기업용 SSD라든지 범용 DRAM이라든지 이쪽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저는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테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원익 RP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부각이 된다라고 봐요. 결국 그러니까 반도체 HBM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시선을 너무 좁게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 시선을 이렇게 넓게 보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최근에 부각이 되게 되면서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좀 반갑다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소외됐었던 뭐 반도체 뭐 재료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한수케미칼이라든지 동시세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를 삼성전자가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익 IPS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쪽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시각을 저희가 가져가면 될까요? 시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아까 첫 번째 이제 앵커님께 질문하신 그 전공적으로 했던 시선 확대, 요게 좀 포커싱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주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금은 언급을 거의 안 하는 종목인데 MC넥스. 이게 현대차 자율주행 카메라 1차 밴드거든요. 밴드에다가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0% 성장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요. 근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주목을 안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전공적으로 시장이 돌아갔고 그 속에서 원익 IPS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관심이 생겼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어찌 보면은 아까 전에 LS 일렉트릭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상치보다 좋은 걸 볼 것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안 좋은 걸 볼 것인가 여기서 갈린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익 IPS도 마찬가지인 거죠. 2분기 어쨌든 적자거든요. 그럼 2분기 적자를 볼 것인가, 하반기 흑자 전환을 볼 것인가 갈림길이 생기게 되는데 시장에서 2분기 적자가 아닌 하반기 흑자 전환 여기에 포커싱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이 보고 싶은 건 보니까. 근데 그 보고 싶은 건 보는데 그게 바뀌어요. 정말 예상하기 힘들게 바뀌다 보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뭐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공장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키옥샤 같은 경우에 이제 가동률이 100% 올라갔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디램 쪽도 그렇고 낸드 쪽도 그렇고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뭐 유진테크,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인데 이렇게 뭐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은 당연히 설비 투자나 장비 납품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익 IPS 얘기할 때 이제 전공정 디램 쪽하고 낸드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HBM 전공정 장비도 이 회사가 만들고 있어요. 그 위다스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게 HBM 전공정에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주가 3월달에 보여준 것처럼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쪽으로 이제 시선이 전공정이라든지 뭐 들어간 소모품이라든지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레거시 쪽이 갈 수 있는 기반들이 있고 그 속에서 원익 IPS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39,000원 이하 해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7,000원 일단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픽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원익 IPS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기대감을 안고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CJ 제일제당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북미 수출 관련된 그런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라면이나 뭐 아니면 뭐 김밥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북미가 진출 관련돼서 가장 이제 원조격인 회사가 이제 CJ 제일제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김밥 같은 경우 요즘에 최근에 뭐 시장에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김밥이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김밥 1톤당 수출 금액이 지금 한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톤 수출해봐야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회사들이 한 달에 10톤, 뭐 아니면 20톤 이렇게 수출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매출이 1억에서 2억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냉동 만두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점유율 49%로 1등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만두에 대한 매출만 지금 미국에서만 1조 원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을 만큼 북미 시장 내에 뭐 한국 식품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음식 부분 중에선 한 48%를 차지할 만큼 뭐 관련된 해외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근같이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사업 부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부별로 뭐 희비가 엇갈리면서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때는 이런 식품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관련 전 사업 부분이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뭐 보면 이제 미국에서 뭐
그러니까 북미 관련된 매출 이제 성장세가 계속 꾸준히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순히 뭐 냉동식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햇반에 대한 수요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최근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지금 조정받는 정도 되면 충분히 매수 구간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 외국인들이 15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할 만큼 외국인들이 관심 사항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37만 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뭐 전고점 수준이 이제 41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걸 뚫는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보다는 그때 당시 뭐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33만 원을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원픽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마감까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까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마감에 대한 전략은 아까 장 초반에 시장 얘기하면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강세를 보고 있는 뭐 전력 설비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러니까 6월달에 강했던 6월달에 강했던 섹터들 이쪽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7월달 들어와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뭐 금융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후자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전력 설비라든지 화장품이 지금 수요가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단어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순환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어쨌든 그 몸중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전력설비, 방산입계 물론 이쪽이 주도 섹터였다라면은 7월달 들어와서 이제 분위기가 금융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좀 바뀌고 있고 또 새로운 섹터가 또 나올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6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미국 대선 이후에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결국 개인적으로 금융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수혜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AI라든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안보 산업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임 시절에 금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관대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새롭게 부각되는 섹터들 쪽으로 가는 게 뭐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부각되는 섹터들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또 은행주 많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하반기 보고 그리고 결국 밸류본 수혜는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새롭게 7월달 들어서 부각된 섹터들이 이번 주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조정을 받는 섹터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우리 현재 양시장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더 탄력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 이 종목 실적은 90점 나왔고요. 수급과 모멘텀 80점, 그리고 차트는
85점, 수급은 70점 나오면서 총 종합 점수 81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패션 의류 업체죠. 최근에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라인업을 또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남성 중립 라인업에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거래일에 8%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너무 좋네요. 5% 이상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KL입니다. 오늘 이 종목 실적은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모멘텀과 신호강도는 80점, 나머지는 80점 기록했고요. 그리고 모멘텀과 신호강도 8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점수 84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카지노 관련 종목이죠. 2분기 예상 매출액이 전년과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3%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드롭액은 13% 상승을 할 테지만 홀드율은 1.5%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거래일 중 9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오늘도 안타깝게 1% 가깝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S 마린솔루션입니다. 모멘텀은 95점 나왔고요. 수급은 85점, 그리고 나머지는 90점 기록하면서 종합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해저통신과 해저전력 케이블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오늘 해저 케이블 소식 밤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엑스링크스라는 스타트업이 모로코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영국까지 보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망이 밝은데요. 이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현재 강보합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회 이후에 금융주가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권역에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블랙박스 주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이슈도 있고 미국의 이슈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폭이 축소되는 만큼 테마성에 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들어서 증시에는 반도체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